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4일 정오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발매되고 있는 주간조선의 기사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법조계 후배의 탄식 따옴표하고 박영수 형이 너무 많이 해먹어서 따옴표 닫고 박영수 형이 너무 많이 해먹어서 이 말이 함축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박영수 하면은 2016년에서 2017년에는 한국 언론에 가장 굵은 활자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최서원 씨를 상대로 한 특검 수사를 지휘했던, 그리고 그 뒤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2021년 무렵까지 특검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특검으로 뛰고 있던 그 기간에 부정한 돈을, 그것도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정의의 사도이고 그 뒷면은 부패 검사였다고 하는 이런 기막힌 사연, 이걸 보면서 후배 검사들이 박영수 형이 너무 많이 해먹었어 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이 기사는 뭐 다 아는 사실을 요약하기는 했는데, 이 기사에서 좀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 한때 국민 영웅이었던 박영수 검사는 이렇게 추락하고 말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박영수 검사는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검 중수부장에 올랐고, 이후 서울고검장을 지내는 등 검찰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재벌 개혁에 앞장서 당시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벌이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수산물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도덕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박영수 전 특검은 최근 변호사 시절 불법적 비윤리적 행적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며 한순간에 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안 중에서 특히 이 부분, 박 전 특검의 딸이 2016년부터 화천대유, 김만배의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억 원, 퇴직금 5억 원,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총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요게 수재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 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수재 혐의로 지금 아버지와 딸이 공범으로 지금 기소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성공한 검사가 왜 이렇게까지 부정한 돈을 탐했을지 그 집안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간조선은 이야기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부친은 목포 향판이었고, 향판은 고향에서 판사를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조부 박명효 씨는 초대 북제주 군수와 제주업장도 역임한 정치인이었고, 광복 직후에는 제주도 내 우익진영의 대표적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박씨 가문이 살았던 제주도 한 초가집은 지금까지도 박 판사네로 통하며 현재는 꽤나 유명한 관광 명소로 언급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은 이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도련님으로 대우를 받고 검찰 역사에서도 유례가 드문 성공적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끝없는 고공행진 뒤에 추락 중이다 라고 주간조선이 이야기합니다. 박 전 특검을 잘 아는 주변인들은 박 전
특검이 막내 아들이라 욕심이 많다고 입을 모으고 냈다고 하는데, 대장동 사태를 본 한 후배 변호사는 영수 형이 너무 많이 해먹었다고 질타하기도 했답니다.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수사하며 한때 별명이 재계의 저승사자였던 그는 검은 뒷돈에 눈이 멀어 결국 나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주간조선이 단죄문 쓰듯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주요 관직을 지낸 지역 유지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박영수 전 특검의 욕심은 국가적 오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국가적 오명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인 오는 8월 22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다음 표적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 사실을 당시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박영수로부터 다짐을 받았다는 말까지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한 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연관된 사람들을 모조리 구속하는, 그때 적용되었던 법리가 지금 박영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삼성그룹이 최서원 씨 딸 승마 선수 정유라 씨에게 제공했던 편의를 박근혜가 받은 뇌물로 간주를 해가지고 공범으로 엮어버렸습니다. 공범으로. 그런데 지금 박영수 씨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금전적 이익 25억 원 상당은 아버지와 공모해서 받은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소장이 나와야 정확한 법리를 알 수가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한 취지나 이런 걸로 보면은 부녀가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7년 흐르니까 7년 전에 칼자루를 잡았던 박영수 씨가 칼날을 잡고 있는데 그 칼이 생긴 게 똑같습니다. 이걸 흔히 부메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를 잡기 위해서 던진 그 기역자로 생긴 부메랑이 돌고 돌아가지고 던진 사람에게 돌아와가지고 던진 사람을 친다는, 이런 게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권력무상이라고 하기에는 그 관련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 극단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극단적인 대조. 정의의 검사였다는 사람이 부정부패의 말하자면 고수였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뭐 효력이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은 도덕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이 수사가 무효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효. 도덕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칩거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당한 이 억울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그를 밀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 그와 함께 약 5년을 대한민국 이끄는데 참여했던 사람,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까지 같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음모의 진상을 밝히고 역사에서 본인도 바로 서고 박정희 대통령도 바로 서는 그런 노력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해야 되고 총선에서 출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